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위축된 투자 심리가 언제쯤 좀 풀릴 수 있을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노근환 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투자는 심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별로 좋은 일이 없는 거죠. 언제쯤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이사님? 예, 투자 심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위축되는 것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시장의 변동성은 작아졌는데 주식에 대한 투자 선호를 의미하는 일드갭은 아직 높은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의 예상 수익률인 PER 역수에서 무위험 수익률, 국제 수익률을 뺀 일드갭이 현재 8% 수준인데 이 수치는 한국 시장이 극단적으로 저평가 상태였던 2000년대 전반에 기록했던 수치고 글로벌 마켓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ECM 등의 대응으로 특정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졌지만은 지금 글로벌 저성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 단행됐던 미국의 QE3 조치도 단기간에 반짝 상승으로 끝나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주가는 QE3 발표 이전의 수치로 지금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유로존의 위기나 중국의 경기 회복 같은 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글로벌 저성장의 리스크가 지금 한국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수 부진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 실적을 뒷받침했던 수출이 지금 7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 추정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몇 가지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 판단이나요, 유럽 문제, 중국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투자 심리가 개선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어떤 뚜렷한 호재를 찾기보다는 이제 악재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게 많은데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소위 재정 절벽, 재정을 급감하는 문제, 이것도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이슈인데요. 재정 절벽 문제, 경제 충격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좀 그렇지는 않고요. 재정 절벽은 2002년부터 있었던 부시 정부부터 시작된 미국의 감세 정책들이 일단 금년 말로 종료가 되고 그리고 2011년에 합의되었던 미국의 재정 적자 감축안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미국의 재정 지출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민간의 세금이 급증하면서 미국 경제에 이제 심각한 위협을 줄 거라는 우려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0일 6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과 의원 선거가 좀 치러지고 나면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당이 제안한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화당은 의료비 지출과 공무원 감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고소득층의 증세와 그리고 국방비 감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문제는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침체된 투자 심리는 반드시 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커지서서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데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결국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끌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어서 타협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주시장에 주는 긍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노근환 이사님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 전까지 시진핑이 공석이 자리를 좀 비우면서 마치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정치 문제는 좀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중국의 권력 교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부양책에 대해서도 기대는 있는데요. 중국 모멘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 들어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성장률 7.5%인데 이 수치는 2010년에 기록했던 10.4% 그리고 작년에 기록했던 9.2%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금 1분기에 8.1%, 2분기 7.6%였고 지금 3분기 성장률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7.4%로 2분기보다 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20% 증가했던 수출이 지금 올해는 글로벌 수요 부진 여파로 8월까지 7% 증가에 그쳐 지금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지도부 교체 이슈로 그동안 중국
정부의 그 정책 집행 의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7.5%를 맞추기 위해서는 4분기 중에 그 투자 확대나 통화 완화 등의 성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 본격적인 움직임은 당 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지율 인하 같은 그 조그만 결정들은 시행이 가능하지만 SOC 투자 확대나 그 자동차나 내구 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본격적인 정책의 시행 시기는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업 투자 관련 각종 규제나 그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거래세 인하 등 그 증시 부양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은 중국 정부는 그 단기간에 커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 시장은 이머징 마켓보다는 미국 등 그 선진국 시장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중국 증시보다는 그 선진국 증시와 그 글로벌 펀더멘털의 개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8일 날 중국이 3분기 실질 GDP 경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발표하는데 1분기 8.2%, 2분기가 7.6%로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3분기가 좀 좋아질까 생각하는데 만만치가 않군요. 노 이사님은 시장 컨센서스 한 7.4%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 7.8%까지 나옵니다만 8%를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투자 심리가 언제쯤 개선될 것인가 이런 그 큰 질문을 가지고 노 이사님이랑 시간을 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연말까지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에서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예, 그 주식시장이 그 본격적인 강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유로존 얘기나 미국의 재정 문제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 등 그 지금 시장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은 어느 것 하나 지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국내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기보다는 그 가계 현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민간 소비 분위기로 이어져서 이어지고 이것은 지금 이미 그 자동차 수요와 그 도소매 데이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슈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그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은 그래서 수출이 호전되거나 아니면 기업 이익에 대한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개선될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업종이나 종목은 불리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거나 안정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기업이익 추정치 변경으로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자동차, 미디어, 의료, 보험, 반도체 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경기나 기업이익이 돌아설 때까지는 지금은 적극적이보다는 좀 기다리는 전략,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자동차 섹터, 미디어, 의료, 보험, 반도체 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노근환 이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